70세 건물주 할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그것을 방해하는 자식들, 그리고 통쾌한 반전이 담긴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서울 강남구의 빌딩 2채를 소유한 70세 만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만수 씨는 평생을 오직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샀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것. 아내와 세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습니다. 장남 준호는 의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고 차남 경호는 사업을 하겠다며 목돈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막내딸 미정은 유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수 씨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고 매일 빈집에서 혼자 소주만 마셨습니다. 장남 준호는 병원 운영하느라 바쁘고 차남 경호는 사업 확장하느라 바쁘고 딸 미정은 남편 따라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만수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70평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게 너무 공허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급차가 있어도 옆자리에 태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노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과일 가게 앞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53세의 김선옥 씨였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차림의 수수한 외모였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만수 씨가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선옥 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과가 더 맛있다고 저 배는 너무 비싸니까 옆 가게 것을 사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만남이었는데 이상하게 만수 씨는 그 여인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시장에 갔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옥 씨도 5년 전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어서 정말 외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런 그녀에게서 아내와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평생 자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준호 공부는 어떻고 경호 사업은 어떻고 미정 결혼은 언제 시킬 건지. 하지만 선옥 씨는 달랐습니다. 만수 씨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요즘 뭐 하며 지내는지, 취미는 뭔지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이 됐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만수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난 후 만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선옥 씨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선옥 씨는 처음엔 깜짝 놀라서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만수 씨 자식들이 반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나이도 숫자일 뿐이라고 자식들은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수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만수 씨가 새 자식을 불러서 재혼 계획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장남 준호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미쳤냐고,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하냐고 했습니다. 차남 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가 분명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딸 미정은 아예 울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들이냐고, 어머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만수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선옥 씨는 좋은 사람이고 자신도 외롭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 여자한테도 상속권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경호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효도한 건 다 어디 가고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재산을 나눠줄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만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본격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장남 준호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선옥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전 남편은 누구였고 빚은 얼마나 있고 범죄 기록은 없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차남 경호는 아예 선옥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뭐 하는지 전부 감시했습니다. 2주 후 준호가 조사 결과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선옥 씨의 과거에 문제가 있다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들이었습니다. 선옥 씨가 20대 때 클럽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걸 마치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처럼 부풀렸고, 이전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겼다는 걸 마치 선옥 씨가 사기를 친 것처럼 꾸몄습니다. 만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딸 미정은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선옥 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70세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젊은 여자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호는 만수 씨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뿌렸습니다. 선옥 씨가 건물에 올 때마다 험한 말로 욕하고 무시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선옥 씨가 만수 씨를 만나러 건물에 가면 임차인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늙은이 재산 노리는 여자라고 염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선옥 씨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만수 씨가 좋아서 만난 건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돈만 밝히는 나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만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만 나빠질 것 같으니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자신이 다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짓을 다 알고 있다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절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으니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면 자기들은 한 푼도 안 줄 거고 장례도 안 치러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40년 동안 헌신적으로 키워준 게 전부 무의미했다는 걸. 그날 밤 만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만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법률 업무를 처리해준 믿을 만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엔 만류했지만 만수 씨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에 걸친 치밀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만수 씨는 선옥 씨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강남의 빌딩 2채를 자식들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준호에게 한 채, 차남 경호와 딸 미정에게 한 채를 공동 명의로 줬습니다. 자식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수 씨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선옥 씨와 결혼해서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고 건물은 이미 다 넘겨줬으니 알아서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로부터 재산을 지켜냈다고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만수 씨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 씨와 선옥 씨는 짐을 꾸려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식들은 인사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쓸쓸했지만 선옥 씨와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2사람은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을 사귀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남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그것도 20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만 생각했는데 건물의 임대사업자 전환 문제며 각종 세금 폭탄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건물의 담보대출이 엄청나게 잡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만수 씨가 몇 년 전에 사업 확장 명목으로 받아놨던 대출이었는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간다고 했습니다. 차남 경호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건물도 마찬가지로 세금과 대출이 엄청났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건물을 팔아야 하는데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수 씨가 1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의 땅을 여러 필지 매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옥 씨 명의로. 처음엔 작은 땅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정부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 근처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땅들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현재 시가로 8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됐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아버지는 세금과 빚이 가득한 건물은 자식들에게 넘기고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은 선옥 씨와 함께 챙긴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은행 예금도 거의 다 인출해서 선옥 씨 명의 계좌로 옮겨놨습니다. 준호가 다시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다시 가져가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도 좀 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준 건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호와 미정도 찾아왔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문전박대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봤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자식들을 남으로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옥 씨는 옆에서 안타까워하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말렸지만 만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건물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팔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세금과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평생 아버지 재산만 믿고 살았던 자식들은 갑자기 맨 땅에 헤딩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장남 준호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결국 병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차남 경호는 사업 자금이 막혀서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딸 미정은 남편과 갈등이 생겨서 이혼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재산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한편 만수 씨와 선옥 씨는 시골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경기도에 매입한 땅들은 계속 가치가 올라갔고 일부를 매각해서 여유자금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생을 즐겼습니다. 선옥 씨는 만수 씨를 정성껏 돌봤고 만수 씨는 그녀에게 평생 고마워했습니다. 1년 후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후로 각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준호는 작은 의원을 다시 열어서 성실하게 환자를 봤습니다. 경호는 작은 가게를 시작해서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미정은 남편과 화해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명절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만수 씨는 75세가 된 지금도 선옥 씨와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할 때도 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했고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수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십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재산만 바라보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너집니다. 만수 씨의 자식들은 너무 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말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부모님께는 어떤 재산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 가족과 화목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산이 4.5